그러니까요. 물지옥이란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정재훈 캐스터, 앞서도 모레까지 많은 비가 또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언제 고비 시점을 봐야 또 시민들이 좀 더 유의해서 퇴근길을 맞고 출근길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언제가 제일 큰 고비라고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가장 큰 고비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계속해서 강수대가 이동하고 있고요.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예. 현재는 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는 폭우가 모레까지 반복될 걸로 예정돼 있고요. 예. 특히 호우경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강원과 수도권에 가장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미 침수와 범람 피해가 심한 데다 지반도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연이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먼저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 보시면요. 네. 중부엔 최대 300mm, 특히 충청엔 350mm로 많은 양이 예측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대 150mm가량 퍼부을 전망입니다. 또 남부에서도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부도요? 네, 이 남부 일부 지역으로도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대 8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게다가 침수와 옹벽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서 39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는데요. 예. 이런 피해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 주변 농경지에선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사장과 비탈면 등에서도 먼저 대피해 주시고 또 계신 곳이 침수됐다면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즉시 빠져나오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정재훈 캐스터가 얘기한 기상청이 보고 있는 건 모레까지 300mm는 물론이고 지금은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 강남 중심으로 비구름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내려가서 또 충청 지역 혹은 강원도 쪽까지 비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남부지방이나 혹은 충청, 중북부, 중남부지방에 있는 시민들도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게다가 전북 그리고 또 경북 북부에도 조금씩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다고 해서 폭염에만 대비하실 게 아니고요. 비 피해에도 예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 주 목요일, 모레까지 비가 많이 퍼붓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또 내릴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도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가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오늘 오전까지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와 일부 노선이 통제됐었는데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금 군자교 인근 CCTV 화면인데 진입로가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퇴근길이 또 시작이 됐고 또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지금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제 퇴근길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퇴근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소포까지 전해드렸고 오늘 퇴근길이 막힌 직장인들이 강남 인근에 속박을 하면서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객실을 판매한 업소들이 꽤 논란입니다. 사실 수요가 몰리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예. 그냥 숙박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저런 돈 받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분들이 힘들게 어떻게 보면 퇴근을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가는 거라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이상적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발 저렇게 바가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공수처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7시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저녁 상암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역에 올 때 저도 강남역 주변에서 사실 숙박업소에서 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예. 지금 동부간선이 저렇게 막히면 오늘도 강북 강변과 올림픽대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직장인들 중에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11시까지 연장을 했고 어떤 IT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직장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다면 주변에 있는 여관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같이 함께 더불어 이겨내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앞서 진입로만 통제됐다고 했는데 이제 전면 통제가 됐다는 속보도 전해졌고 30만 원까지 숙박업소가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했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논란도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대중교통의 시간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버스들도 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보면 그 아침에 재난 상황에 버스라고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수역도 봤지만 대중교통 믿고 기차를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안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믿는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겁니다. 그 대중교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집에까지 귀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니까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은 서울시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저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시민이 저녁에 반드시 집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더 꼼꼼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모레까지는 각별히 비 피해를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부터는 서울시와 정부 당국의 대책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